자, 그래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어제 오늘 왜 들어갔냐? 그리고 왜 그렇게 너는 확신을 가지냐? 인데 뭐 사실 이미 영상과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려서 굳이 더 추가로 설명할 게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확신을 더 드리자면 레버리지 매매법은 상당히 쉬운데요. 특히 이 시가총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트의 신뢰도는 그만큼 더 높아지거든요. 이 차트라는 건 이 캔들의 움직임과 패턴도 있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트 분석을 할 때 특히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을 거래를 할 때는 고점과 저점에서 이거는 고점이다 또는 저점이다라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한 그런 패턴과 거래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만 알아도 어떤 뭐 지금 패턴이 어떠니 또 개인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롱을 보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거라더니 그런 거 말고 왜 내가 매수를 받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매를 한 게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입니다. 코스피 2배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요날 종가, 그러니까 9만 원, 그리고 요날 종가에서 지금 단가가 한 8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7% 정도 될 겁니다. 종가상. 한 요 정도에 있는 거죠. 제가 한 요 정도에. 그리고 내일 내려오면 아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좀 매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저의 근거는 이미 왜 이렇게 분석을 했고 왜 이런 관점을 가졌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챙겨 가실 건 뭐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상승과 하락이 있을 텐데 저의 매매는 크게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이런 식으로 자산이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크게 보면 이런 우상향 채널을 그리는 우리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은 그 인간 지표라고도 하죠. 공포 탐욕 지수 또는 뭐 차트 패턴 또는 거래량 이런 걸 보고도 판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뭐 그런 것들은 이미 그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 그냥 쉽게 진짜 딱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 오늘 가져가실 건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보자. 어떤 뭐 차트 분석 방식들은 많잖아요. 물론 저는 저의 방식대로 분석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가장 쉬운 건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쭉 해서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 있죠. 크게 몇 개 표시를 좀 해볼까요? 지금 요런 데도 있겠고 여기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한 이 정도라면 보통 한 이 정도?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2배 이상 튀어나온 이런 곳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곳들이 있겠죠. 이런 곳들은 이렇게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어디였냐 보면 거래량이 튀었던 곳들이 보통 이런 저점에서, 이건 지금 그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곱하기 2배 상품이에요. 코덱스 레버리지.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삭제해버렸네. 다시. 이렇게 보면 제가 거래량이 튄 곳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 보통 저점과 고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쫙 해서 이 평균 거래량에서 한 대략 2배 정도 이상 튀는 곳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봤죠. 지금 이렇게. 그런 데들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어떤 구간이었나 보면 첫 번째는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런 저점이 될 만한 구간에서 거래량이 튄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는 어땠을까요? 올라가는 중에 터졌었죠. 그러니까 고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좀 넘겨볼까요? 또 우리가 표시했던 구간들이 어떤 구간이었는지 여기도 표시를 했었네요. 왜 했을까요? 많이 하락을 했고 거래량이 튀었으니까 우리가 표시를 했었고, 그 구간은 내려왔었으니까 또 많은 하락이 급락이 있었으니까 저점이 됐었죠,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많이 내려왔었고 거래량이 튀었으니까 저점이 될 만한 구간 또 상승을 했었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였네요. 많이 내려왔었고 하락 중이었고 더 많이 급락을 했으니까 거래량이 터졌고 그 구간은 단기 저점이 됐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하락 중이었고 더 많은 하락을 했고 급락을 했으니까 거래량이 터졌고 단기 저점이 됐다. 상승을 했다. 이 구간은 어땠을까요? 하락을 했었고 이 구간이 단기 저점이 되고 얘네들은 좀 늦었지만 결국에 상승을 했다. 이 구간은 어땠을까요? 여기도 거래량이 터졌고 단기 저점이 되고 상승을 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오늘이죠. 오늘 이렇게 튀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매수를 들어갔느냐, 다른 설명이 크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사실 이 기준만 알고 있었더라도 거래량이 튈 때 나는 레버리지를 매도하거나 매수한다 라는 기준만 세웠어도 우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기 저점에서 단타라고 하죠. 단타로 매수와 매도를 충분히 높은 승률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켜봤고, 뭐 오늘 그러니까 신규 유입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보통 이 유튜브에 유입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어떻게 매매를 해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와 생각이 틀리면 일단 댓글부터 막 달고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는데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래량으로만 판단을 해도 내가 대략 지금 현재가 어느 구간쯤인지,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곳인지 아니면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줄여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구간을 다시 확대해서 거래량이 터진 곳마다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제와 오늘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차트 분석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뭐 1번 근거, 지금 현재 매물대가 있었고, 2번 근거, 그리고 갭 하락을 했고 많은 하락이 있었고, 3번 근거. 여태까지 계속 거래량이 튄 곳이 저점이나 고점이 되었는데 오늘도 거래량이 튀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미수 몰빵해야 고수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초보인 거죠. 100%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높은 확률에 우리는 베팅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베팅을 분할로 한 거고, 질 확률이 높을지 이길 확률이 높을지 그거야 뭐 내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정도면 될 테니까 결과 확인이 거의 올라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단기간 급락이었으니까. 그리고 차트가 당연하게도 보통 그렇습니다. 내려가면 끊임없이 내려갈 줄 알거든요. 내려가면 진짜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심리고, 올라가면 끊임없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집단이 돼버리면 더 힘들어지는데, 저의 이제 아카데미나 또는 이런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이나 또는 저의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이런 작은 울타리 안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 짬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거래량 사실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활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론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이론 전문가. 이 유튜브 판에도 많은데요. 댓글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그재그 파동이라 뭐 지금 하락 초입인데 매수를 했다느니, 또는 아니면 지금 개인들이 이거 롱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이 나올까요? 내일 음봉이 하나 더 나오고 뭐 그렇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20년 동안 수익을 내온 돈 버는 법만 저는 알려드릴 뿐이거든요. 그냥 그게 뭐 차트 분석이니 뭐니 저도 물론 잘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우리가 차트 분석을 잘하자가 아니라 돈을 잘 벌자잖아요. 돈을 벌자.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학자가 되시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차트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또는 여기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구간인가, 이길 확률이 높은 구간인가라고 보고 매매를 한 거다. 그리고 그 구간들을 조금 더 근거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요것만 그럴까요? 놀라시면 안 되는 게 또 요것만 그럴까요? 지금 요거는 제가 그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죠. 이 방송에 잘 나갈라나 모르겠네. 여기에 써 있는데 코덱스 레버리지 ETF 상품입니다. 요거는 코스피 2배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TQQQ나 또는 뭐 그 외 ETF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ETF 종목들에게는 다 통용되는 겁니다. 일단 TQQQ도 한번 볼까요? TQQQ도 한번 보겠습니다. TQQQ 아시죠? 이것도 이제 나스닥 3배잖아요. 요것도 이제 쭉 늘려서 보면 거래량들이 어디서 터졌느냐,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차트 분석인데, 요거를 간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들을 보면 어디냐 보면 사실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이 터진 곳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올라가다 터지면 고점이 되는 거고, 내려오면서 급락하면서 터지면 저점이 되는구나. 평소보다 많이 터지면 그게 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투자를 하셔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 JPQ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휴드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차트는 똑같아요. 차트는 뭐 해외 선물이든 코인 선물이든 ETF든 개별 주식이든 비슷비슷한데,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분석이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트라는 건 다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큰 자산에서 저점에서 잘 매수하고, 고점쯤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게 다들 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적립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적립식을 하기보다도 일단은 먼저 차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 채널도 좀 보시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적립식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하여튼 오늘 코스피 레버리지 투자한 걸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하여튼 코스피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보면 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대략 7천 라인대까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대략 분할 매도를 하겠죠. 지금 매수했으니까 70% 매수했고 나머지 이제 30% 내일 추가로 하락하면 매수를 할 거고, 안 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